목이 말라요. 무인도에 도착한 지 몇 시간이 지났어. 무인도에서 살아남으려면 물이 꼭 필요해. 지금 가지고 있는 물에다 주변에서 추가로 물을 모아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계획을 세워보자. 지금 가지고 있는 물이 9리터, 주변에서 추가로 구한 물이 3리터입니다. 그러면 그걸 하루에 1.5리터씩 마신다면 며칠 동안 버틸 수 있지? 파이썬에 산술 연산을 사용하면 여러 숫자를 계산할 수 있어. 오늘은 산술 연산에 대해 알아보고 타미야 로보를 도와주자. 안녕하세요. 어썸 코딩의 박찬솔입니다. 사람은 물을 마시지 않으면 살 수가 없죠. 무인도에서 우리가 가진 물로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요? 이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 파이썬을 사용해 보도록 합시다. 먼저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무엇일까요? 가지고 있는 물로 버틸 수 있는 날이겠죠. 가지고 있는 물로 버틸 수 있는 날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두 가지를 알아야 됩니다. 먼저 우리가 물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즉 물의 양을 구해야 돼요. 근데 이 물의 양은 우리가 원래 가지고 있던 물도 있지만 추가로 무인도에서 구한 물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전체 물의 양은 원래 가지고 있던 물에다 추가로 구한 물의 양을 더한 양일 겁니다. 그리고 버틸 수 있는 날이니까 하루에 얼마나 물을 마시는지, 그래서 하루에 소비하는 물의 양도 필요하겠죠. 그러면 전체 가지고 있는 물의 양에서 하루에 소비하는 물의 양만큼을 나누면 우리가 물로 총 며칠이나 버틸 수 있는지 구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것을 숫자로 이제 나타내면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9 더하기 3, 그 다음에 나누기 1.5. 왜냐면 원래 가지고 있는 물의 양이 9, 그 다음에 추가로 구한 물의 양이 3. 그래서 하루에 하루에 마셔야 하는 물의 양이 1.5리터. 이게 지금 다 리터 단위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겠죠. 이런 식의 이 계산을 뭐라고 우리가 부르냐면 산술연산이라고 불러요. 산술연산이라고 부르는데 이 산술연산을 파이썬에서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파이썬에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기호를 좀 다르게 써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많이 다르지는 않은데 조금 다르죠. 특히 저 나눗셈이 이상한 사선으로 지금 그어져 있는데 이렇게 파이썬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나눗셈이나 곱셈 같은 경우는 부호가 조금 달라요. 그게 어떻게 다르냐면 수학 기호 같은 경우는 이제 덧셈, 뺄셈, 그 다음에 곱셈, 나눗셈이 이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 잘 알고 있죠. 근데 파이썬은 덧셈하고 뺄셈은 기호가 똑같지만은 곱셈 같은 경우와 나눗셈 같은 경우는 기호가 이상한 기호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곱셈하고 나눗셈을 여러분들이 한번 키보드로 직접 한번 타이핑을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냥은 못합니다. 곱셈이라고 하는 이 기호와 나눗셈이라고 하는 기호는 키보드에는 안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특수 기호로 우리가 따로 찾아서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파이썬에서 똑같이 그런 기호를 사용하면 굉장히 불편하겠죠. 그래서 파이썬에서는 키보드에 기본적으로 적혀 있는 기호 중에서 하나를 곱셈으로 이렇게 만들고 또 다른 하나를 나눗셈으로 이렇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파이썬에서는 이러한 기호를 곱셈 나눗셈에서 사용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우리가 직접 이걸 코딩을 한번 해볼 건데요. 코딩을 할 때는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9, 아까 그 똑같이 해보죠. 9 더하기 3, 그 다음에 1.5 나누기 1.5를 하는데 중간에 가로를 9와 3에다가 이렇게 쳐줘야 됩니다. 9와 3에다 이렇게 쳐주고 나서는 이 실행 결과, 이 연산 결과를 표시하려면 우리 어떻게 할까요? 지난날에 배웠던 거 바로 프린트라고 하는 명령문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프린트라고 하는 명령문에
괄호 안에다가 우리가 방금 썼던 이 식을 적어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실행 결과가 어떻게 나올까요? 실행해보면 되겠죠? 실행해봅시다. F5를 눌러서 실행해보면 왼쪽 화면처럼 이렇게 8.0이라고 나옵니다. 쉽죠? 이렇게 해서 이 9 더하기 3 나누기 1.5 말고도 여러가지 우리가 산술 연산을 다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파이썬을 우리가 계산기처럼 사용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한 가지 더 해봅시다. 그냥 숫자만 찍는 게 아니라 우리가 뭐 버틸 수 있는 날은 며칠입니다. 이렇게 표시를 하려면 버틸 수 있는 날은 땡땡땡 1입니다. 이렇게 표시를 하고 싶다고 한다면 어떻게 표시하면 될까요? 자, 이거 그대로 여기다가 집어넣어 주면 됩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을 안 드렸는데 지금 여기에는 그 전에 배웠던 내용과 다른 부분이 있어요. 프린트에 원래 따옴표를 꼭 넣으라고 했는데 따옴표가 안 들어가 있죠. 만약에 여기다가 따옴표를 이렇게 치면 어떻게 될까요? 따옴표를 이렇게 척 치고 얘는 지워야 되겠네요. 잠깐만요. 얘를 지우고 자, 이렇게 실행을 하면 이게 그대로 나와요. 이 식이. 그러니까 따옴표는 문자열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따옴표는 그 문자를 그대로 표시를 해주는 역할이고 따옴표가 아니라 그냥 입력을 하게 되면 여기서는 이 계산 결과가 위에처럼 왼쪽에 이 8.0처럼 출력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아까처럼 버틸 수 있는 날은 며칠입니다. 이렇게 표시를 하려면 이 버틸 수 있는 날은 이라고 하는 것과 1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문자로 표시를 해줘야 되겠죠. 바로 그러니까 버틸 수 있는 날은 그래서 따옴표를 둘러쓰고 그 다음에 얘는 따옴표를 둘러쓰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옆에다가 1입니다 하고 또 따옴표를 앞뒤로 둘러쳐 가지고 하면 되죠. 그 다음에 이 버틸 수 있는 날은 하고 이 사이에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사실은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어떻게 구분을 해줘야 되는데 구분을 쉼표를 써서 구분을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구분을 하면 실행을 해보면 자, 중간에 잘렸는데 이걸 실행을 해보면 이렇게 버틸 수 있는 날은 8.01입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0이 나오는 이유는 여기 그 계산식에 1.5라고 하는 소수점이 들어가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그 계산 결과도 똑같이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나오게 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연산을 한번 해봤죠. 그래서 무인도에서 얼마나 버틸 수 있는지를 계산을 해봤습니다. 그걸 이제 프린트 명령문으로 출력도 했고, 그런데 그 연산 기호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파이썬의 연산 기호가 또 어떤 게 더 있는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썬의 연산 기호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말고도 나누기의 목, 나누기의 나머지, 나누기의 제곱, 이런 연산 기호들도 있는데요. 자, 그러면 나머지는 이제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는 아까 했었죠. 그럼 이 나누기의 목, 이 나누기 기호를 이제 두 개 쓴 거는 뭘까? 이거는 뭐냐면 나누기를 할 때 우리가 예를 들면 5 나누기 5를 한다고, 5 나누기 2를 한다고 해봅시다. 5 나누기 2. 그러면 몫이 얼마인가요? 몫은 2죠. 그 다음에 근데 2로 나누어 떨어지진 않죠. 5 나누기 2 같은 경우는 몫은 2지만 나머지가 하나 생깁니다. 바로 1. 나머지가 1. 그래서 나누기의 몫이 2고 나머지가 1인 연산이 바로 5 나누기 2인데, 그래서 5 그 다음에 나누기 기호 쓰고 2 하면은 값이 2가 몫만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5% 2 이렇게 하면은 아까처럼
나머지가 1이니까 1이, 이 계산 결과는 1이 나옵니다. 이것도 한번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아까 했었던 게 나오는데, 자, 여기서 여러 가지 아까 봤었던 연산들을 한번 실제로 수행을 해 보도록 할게요. 자, 나머지 걸 지우고, 이걸 전부 지우고, 요 안에다가 37, 그 다음에 나눗셈 기호 2개, 4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7에 이렇게 그 나눗셈 기호 2개 하고, 그러니까 나누기의 몫을 구하는 기호에 4, 그러니까 37 나누기 4에 몫이 나오겠죠. 이제 그러면은 어떻게 나올까요? 한번 실행해 보죠. 자, 보면 9, 9가 나오게 됩니다. 37 나누기 4 해서 9. 그 다음에 그러면 나머지가 있을까요? 나머지가 있는지 없는지 한번 확인을 해봅시다. 그럼 여기서 기호만 이걸 지우고 %로 바꿔서 다시 F5를 눌러주면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가 있네요. 나머지는 1입니다. 이렇게 이제 나누기의 몫과 나머지를 구할 수가 있고요. 이거 말고도 그 밑에 보면은 제가 다시 이거를 이제 띄워드리면 가장 밑에 있었던 거 제곱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이 동영상을 보는 친구들 중에 이제 이걸 안 배운 친구들도 아직 있을 건데, 2제곱이라고 하면 2의 제곱이다 그러면은 2를 2번 곱한 거예요. 그래서 3의 제곱이라고 하면 3을 2번 곱하고, 그렇게 해서 그 어떤 수를 그 어떤 수만큼을 또 곱하는 기호 연산이 제곱 연산인데, 이 제곱 연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곱 연산도 할 수 있어요. 자, 5. 자, 5, 그 다음에 이거 곱셈 2개, 그 다음에 3. 그러니까 5를 2번이 아니라 3번 곱하는, 그러니까 앞에 숫자를 뒤에 숫자만큼 곱하는 그러한 그 연산을 좀 해보면, 이렇게 하면 어떻게, 뭐가 나와야 될까요? 5 곱하기 5 곱하기 5. 그러니까 얘를 이제 문자로 선생님이 이제 표현을 해주자면 5, 그 다음에 곱하기 5, 곱하기 5. 이거와 똑같은 거죠. 그래서 125가 나와야 되는데, 이제 125가 나올까요? 한번 연산해보면 딱 이렇게 125가 나옵니다. 이렇게 파이썬을 이용하면은 뭐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같은 기본적인 그런 계산뿐만 아니라 이렇게 여러 가지 복잡한 그런 계산도 할 수가 있습니다. 더 많은 물을 구했어요. 주변을 살피던 타미는 바이틈에서 계속해서 흘러나오는 물을 발견했어. 물의 양이 계속 늘고 있으니 살아남을 수 있는 시간도 달라지겠구나. 물의 양이 변했으니 앞서 계산했던 식도 바꾸어 줘야겠지? 가지고 있는 물로 버틸 수 있는 날은 바뀐 물의 양 나누기 하루에 소비하는 물의 양입니다. 하지만 물의 양이 계속해서 바뀔 텐데 이렇게 매번 식을 다시 고쳐야 한다면 너무 번거로울 거야. 고쳐야 하는 식이 여러 개라면 더욱 힘들 거예요. 이렇게 시시때때로 변하는 값을 다양한 식에서 편리하게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자, 이번에는 변수라는 것을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어떤 값을 저장하기 위한 메모리 공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쉽게 말하면 어떤 값을 담을 수 있는 상자와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상자를 하나 만들어 놓고, 그러면 그 상자 안에 어떠한 물건을 집어넣으면 우리가 그 상자를 찾아서 보면 그 안에 어떤 내용물이 들어있는지 알 수가 있는 것처럼, 그 다음에 물건을 바꿔서 다른 물건을 집어넣을 수 있겠죠, 상자 안에. 그래서 상자가 있으면 그 상자에 물건을 계속 바꿔서 넣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상자와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변수명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제 파이썬에서 우리가 변수명이라고 하는 걸 사용할 건데, 그건 이제 상자의 이름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이 변수 안에다가 어떠한 뭐 숫자가 됐든지 문자가 됐든지 뭔가를 집어넣을 때 그 값을 변수값이라고 하는데, 그게
말하자면 상자 안에 들어있는 물건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도 잘 모르겠죠. 그러니까 직접 사용을 해보면 바로 이해가 돼요. 자, 그래서 변수를 우리가 어떻게 실제로 사용을 하는지를 살펴보도록 합시다. 먼저 이 변수를 어디다 사용할 거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로 버틸 수 있는 날을 계산하는 그 계산식에 사용을 할 겁니다. 그 중에서도 물의 양, 나누기 하루에 소비하는 물의 양 이렇게 나오는데 그 중에 이제 앞에 있는 요 물의 양을 변수로 바꿀 거예요. 그래서 이 물의 양을 워터라는 이름의 변수로 바꿉니다. 이렇게 워터라는 이름의 변수로 바꾸면 뭐가 좋으냐면 이 워터의 값을 계속 바꿔서 내가 가지고 있는 물의 양에 따라서 얼마나 버틸 수가 있는지를 계속 계산을 편리하게 해볼 수 있어요. 그러면 아까 우리 했을 때는 9 더하기 3 해가지고 12 나누기 1.5가 됐죠. 그러니까 물이 12리터가 있을 때에 며칠을 버틸 수 있는지가 나왔는데 거기서 예를 들면 3리터를 더 구했어요. 그럼 며칠을 더 버틸 수 있을까를 바로 계산을 할 때 이 변수를 이용해서 이 워터의 값만 15로 바꿔버리면 더하기 3 해가지고 15로 바꾸면 바로 이 물로 버틸 수 있는 날이 계산이 바로 되겠죠. 그래서 또 뭐 거기서 20리터가 있으면 며칠 버틸 수 있는지 30리터가 있으면 며칠 버틸 수 있는지를 계속 계산을 편하게 해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변수라는 거를 사용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럼 한번 실제로 코딩을 해보도록 합시다. 먼저 변수를 선언을 해줘야 됩니다. 변수는 아까 우리가 워터라고 쓰기로 했죠. 워터. 예. 근데 그냥 워터 이렇게 쓰고 땡 치면 안 되고 워터에다가 값을 집어 넣어줘야 돼요. 그게 이제 워터는 12 이렇게 하면 됩니다. 여기서 이 워터는 12 할 때에 이 는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수학기호의 그 등호 표시가 아니에요. 같다는 표시가 아니라 워터라고 하는 요 변수에다가 12라는 값을 넣어주겠다, 대입하겠다, 이런 의미로 지금 쓰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썼으니까 이번에는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의 양이 얼마인지를 표시를 해보도록 할게요. 출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프린트 하고 그 다음에 따옴표 넣고 현재 가지고 있는 물의 양은 12입니다. 이렇게 요 왼쪽에 있는 이곳처럼 만들 거예요. 12입니다. 이렇게 만들고 싶은데 이렇게 만들면 안 되고 12인 자리에 이제 워터를 넣어줘야죠. 내가 워터를 이렇게 넣어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물의 양은까지만 따옴표를 넣고 그 다음에 쉼표로 워터를 넣고 구분을 합니다. 그 다음에 다시 따옴표 넣고 입니다. 그 다음 마침표 하고 따옴표 괄호 닫고 하면 이게 완성이 돼요. 프린트. 하나 더. 이번에는 살아남을 수 있는 물의 양. 살아남을 수 있는 물의 양. 살아남을 수 있는 물의 양이 아니라 살아남을 수 있는 날을 계산을 해야겠죠. 날은 하고 또 쉼표로 구분해서 워터에다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루에 1.5리터씩 물을 마시니까 나누기 1.5. 요 계산 결과가 나와야 되겠죠. 그 다음에 다시 1입니다 해서 문장을 끝맺음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만들면 실행을 해보면 우리 위에 있는 거랑 똑같이 이제 현재 가지고 있는 물의 양은 그래서 워터의 값인 12가 나오고 또 살아남을 수 있는 날은 이 워터 나누기 1.5의 계산 결과인 8.01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진정한 이 변수를 우리가 사용하는 이유 12리터가 아니라 또 우리가 물을 추가로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3리터가 늘었어요. 그러면 3리터가 늘었을 때는 어떻게 될까? 그래서 요 계산 여기까지 우리가 다 썼잖아요. 그 다음에 또 워터를 이번에는 워터에다가 3을 더하는 거예요. 워터에다 3을 더하는 거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워터라는 값에 이 워터라는 변수 값에 아까 그 12라고 했었던 워터 값에다가 더하기 3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이렇게 표시를 하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 전에 우리가 12라는 값을 집어넣었던 요 워터라는 변수, 그러니까 여기서의 이거는 10이에요. 요 값은 12. 그럼 이 12 값에다가 3을 더한 만큼을 새로 똑같이 워터라는 변수에 대입을 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등호 표시 오른쪽에 있는 거는 이제 바뀌기 전에, 그러니까 새로 변수의 값을 바꾸기 전에 값이고, 그래서 이게 12가 되는 거고요. 12에다가 3을 더해서 이 명령문이 실행되고 난 다음에는, 요 다음에는 워터 값이 이제 15가 되는 겁니다. 워터 값이 15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똑같이 위에 있는 요 프린트 명령문을 쓸 건데, 그럴 때 이렇게 쓸 때 우리가 쓰는 방법이 있죠. 이렇게 쭉 드래그 해가지고 여기까지 드래그 한 다음에 카피를 한다고 해서 여기서 페이스트,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는 우리 컴퓨터의 기본 기능입니다. 복사해서 붙여넣는 거 이렇게 또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여기서는 이제 워터라는 변수가 12지만 여기서는 이제 워터라는 변수 값이 3이 더해져 가지고 15가 되기 때문에 이 둘의 값이 달라져야 돼요. 달라지는지 한번 실행을 해 보도록 할까요? 자, 여기 봅시다. 현재 가지고 있는 물의 양은 12입니다. 나오고 살아남을 수 있는 날은 8.01 나왔는데 똑같이 썼는데 그 다음 줄에 있는 현재 가지고 있는 물의 양은 15라고 나오고요. 그 다음에 살아남을 수 있는 날은 10.01, 11이 나오는 걸로 이제 바뀌었죠. 표시가. 이렇게 여기 똑같은 표현을 쓰고도 이 변수의 값만 바꿔가지고 전혀 다른 계산 결과가 나올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변수를 사용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변수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값을 넣고 값이 어떻게 정해지고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볼 건데, 이번에는 우리가 애플 이라고 하는 변수 값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해볼 거예요. 그럼 애플에다가 어떠한 값을 넣어줄 때는 이렇게 등호 표시, 는 표시를 쓴다고 했었죠. 그럼 애플에다가 무엇을 넣을 것이냐? 5 더하기 2 이렇게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하면 당연히 이렇게 하고 프린트 애플 하면은 뭐가 나오겠어요? 한번 실행해보죠. 7 이렇게 7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애플에다가 자, 근데 요 애플에다가 지금 7이죠. 지금 요 7인 애플에다가 다시 애플 더하기 1을 넣어주면 아까 배웠지만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시 프린트 애플을 복사해서 다시 한번 출력을 해볼까요? 그래서 실행을 다시 해보면 어떻게 나오느냐면 처음에는 5 더하기 2인 애플 값을 프린트 명령문으로 출력을 했기 때문에 7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그 애플 변수에다가 1을 또 더했으니까 이렇게 8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만약에 근데 이렇게는 할 수 있을까요? 혹시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5는 2 더하기 3 이렇게 하고 프린트 5를 해봅시다. 프린트 5. 자, 이렇게 하면은 잘 될까요? 에러가 납니다. 이렇게. 왜 에러가 나느냐면 이게 요 표현이 잘못됐어요. 그러니까 5는 2 더하기 3은 우리가 수학 기호로 하면 이게 맞죠? 당연히 맞는데 우리 파이썬에서는 이게 어떤 거라고 했어요? 왼쪽의 변수에다가 오른쪽의 값을 대입한다는 뜻이라고 했었죠. 근데 이게 변수예요? 변수 아니잖아요. 변수는 숫자가 먼저 오면 안 돼요. 그래서 항상 처음에 이렇게는 쓸 수 있습니다. 애플 5 하고 2 더하기 3에서 애플 5 이렇게는 이제 쓸 수가 있는데, 그러면 이제 정상적으로 5라고 2 더하기 3 값이
애플 O라고 하는 이제 변수 이름이 애플 O가 된 거예요. 애플 O라고 하는 변수 이름을 이렇게 쓸 수 있지만 처음부터 숫자가 오거나 하는 거는 어떻게 된다? 에러가 표시가 된다는 겁니다.